선진국 사람들 얼마나 오래 살까? 장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는 969절까지 살았다. 오늘날의 장수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 티베트 남아 사람들이 300, 400년 산다고 말한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120, 130 된 사람들은 무수히 만났다고 하는 폴 브레그는 특이한 짐꾼 이야기를 한다. 이 짐꾼은 15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에도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능력에서 젊은 사람에 뒤지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식성을 해서 찾아야 한다. 특히 짐꾼은 흰빵을 먹지 않았고 햇빛의 몸에 걸렸다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의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207세 세상을 떠난 영국인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아제르바이잔의 시랄리 무슬리모바이다. 보도에 의하면 그는 168세까지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등록된 최장수자는 120년 237일 살다 간 시게치오 이즈미였다. 120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조지아의 장수자들 대성으로 노인의학에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장수의 비밀을 밝혀내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채식만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도 먹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와인을 마셨다고 한다. 대부분의 장수자들이 여러 명의 아니면 많은 자식을 가졌지만 몇몇은 독실 생활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장수마을은 카프카즈, 히말라야 같은 산악지대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평원, 러시아, 중부 같은 평지에도 있었다. 하지만 장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가 활발하게 활동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했으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었다. 그들은 스트레스와 전염병에 강했고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일을 시작했으며 단 한 번도 직업을 바꾼 적이 없었다. 병에 대한 집착이 위험한 이유는 자신의 가벼운 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병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의사들에게 가는 대신에 각종 치료소를 찾아서 무익한 치료를 받는다. 때로는 스스로 병을 고친답시고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지인들이 해주는 놀라운 이야기도 아니고 각종 의학서적도 아니다. 의학서적에 몰두했던 마트 트웨이는 세상 모든 병의 징후를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했다. 병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오거니즘이 병과 싸우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노인이나 환자에게 좋지 않은 날을 알려주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령 기압이 변하고 약을 먹기에 집에 있으세요. 사람들과 만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노인들에게 한다. 실제로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텔레비전에서 보도를 했으니 약을 먹고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경고의 수위를 높이는 것 외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건강한 정신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건강에 대한 위에서 언급한 뇌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나이 든 사람들의 지적 활동 언급한 것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작가들과 화가들 그리고 아티스트들은 적지 않은 나이에 명성을 떨친다.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지적인 것이 과학 분야의 활동인데 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야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한때 러시아에서 아카데미 회원이 되려면 55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는 오래가지 않았고 젊은지 않은 연구자들이 학계의 주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다. 몇몇 학자는 80세를 넘긴 후에 보다 더 생산적으로 활동한다. 심장수술로 대가인 표도로 우글로프 박사는 99세가 될 때까지 수술을 집도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알츠하이머 병 때문이다. 이 병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면서 받은 가장 값비싼 대가이다. 이 병은 주로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가장 잘 알려진 예가 지금은 고인이 된 전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는 이유는 특별한 단백질이 내 성위에 쌓여 신경세포들 간의 소통을 막기 때문이다.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상황 판단 능력을 잃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진행 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는 있다. 학력이 높고 활동적인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알츠하이머를 비롯하여서 뇌의 노화와 관계된 질병과 싸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지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오직 지적인 활동만이 뉴런의 관계를 보존하고 그것들을 활동하게 만든다. 뉴런 활동하게 기억력 지력 향상 훈련은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외국어 학습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갖는 등 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고 기억하는 훈련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지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있는데 달리기를 해도 될까? 이제 휴식을 취할 때라니 휴식을 취하다가 죽으란 말인가? 많은 사람들은 휴식이라고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소파나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나이가 되면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이 많아진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에게 규칙적인 운동은 아주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은 중요하다. 육체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들보다도 혈중 콜레스테롤, 혈액 속에 이렇게 10에서 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 인생 후반기에는 이미 만들어진 몸을 유지하는 데 힘을 써야지 새로운 결과를 만들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한다. 오거니즘 걷기는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운동이다. 하지만 달리기는 어떨까? 큰 문제가 없다면 달리기도 그만둘 이유가 없다. 하지만 자신의 몸 상태와 맥박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달리기가 노인에게 좋은 이유는 뭘까? 사람이 달리게 되면 동맥의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혈관에 탄력이 생긴다.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달리기는 다리의 혈액순환 장애를 예방하는 데에도 아주 큰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달리기는 각종 경색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기는 기관지, 천식, 전립선, 아데노마, 뇌분비선 장애 등 수많은 병을 예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달리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유익한 운동이다.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달리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얼마 전에 95세의 일본인이 TV방송에 나왔는데 그는 65세의 나이에 달리기를 시작했고 지금은 100m를 22초에 뛴다고 한다. 세계 신기록의 2배가 조금 넘는 시간이다. 의사가 여러분에게 달리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빠른 속도로 걷는 운동을 하면 된다. 물론 달리기만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흔히 말하기를 많이 걷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한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걸어라. 달릴 수 있다면 더욱 좋다. 경색이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색이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영감 생활하자가 자신의 70번째 생활을 맞이해서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운동, 스포츠광 같이 운동, 경색으로 가느냐 아니면 경색을 피하느냐. 운동, 얼마나 자야 할까? 코를 건서 위험할까? 졸업의 원인 중 하나가 지나친 긴장과 강한 스트레스다. 비전의 메슨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우리는 앞장에서 결코 흥분하지 말라. 그러므로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풀어주는 릴렉스를 할 줄 아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릴렉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이다. 잠을 자면 내가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정리한다. 이것은 꿈을 꾸는 순간 역설수면을 할 때 이루어진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잠을 충분히 잔다.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들 그 경우에 숙면하는 시간이 길다. 이런 잠이야말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잠이다. 깊게 잠을 자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보통 8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한다. 선진국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이 그 때문인지는 약간 의문이다. 건강하게 잠을 자는 방법도 익히 알고 있는 방법이다. 잠자기 3-4시간 전에 저녁을 먹고 잠자기 전에 산책을 하고 또 침실은 서늘하게 유지한다. 얼마나 자야 할까? 필요한 만큼 자야 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잠자는 시간이 적어진다. 그러므로 얼마나 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낮잠을 자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도쿄에서는 휴게방 인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면서 코를 고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 하지만 잠자는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갑자기 들리지 않게 되면 그것은 곧 숨을 일시적으로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렇게 숨을 멈추는 행동이 오래 그리고 자주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코 고는 것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성생활이 해로운 것일까? 침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성생활에 대해서 침묵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의사들이 나이가 들어서 하는 성생활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며 오히려 호르몬과 오거니즘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호르몬. 게다가 성생활하는 동안에 수백 칼로리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럼 어떤 전문가는 섹스가 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성생활은 심장 혈관 신경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장에.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성생활이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유익할지 해로울지 오거니즘의 상태에 달려있다. 특히 심혈관계의 상태가 어떠냐에 달라진다.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 인상 후반기의 영양공급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뚱뚱해진다는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뚱뚱해진다는 것은 만약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를 칼로리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식욕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망가져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음식의 섭취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는 배고픔과 배부름의 느낌이다. 하지만 배부름의 느낌은 식사를 하고 20-30분이 지난 후에 위에 음식이 가득 찼을 때 아니라 영양분이 혈액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때에 드러난다. 식사 메뉴는 야채나 과일 또 생식이 주를 이루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면 장의 근육체계가 약해져서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 그런 메뉴가 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노화 현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거칠어지는데 이것은 단백질 분자가 천천히 수분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 물론 수분이 부족해지면 변비가 생기거나 담석이 생기지만 사실 물을 많이 마시면 심혈관계에 무리를 주게 된다. 물론 더울 때에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을 때는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 와인이 생명을 연장시켜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동의하는 전문가들은 없다. 와인 문제. 러시아에서 약 3만 명이 알코올로 인해서 사망한다는 것이다. 영원한 삶이 있을까?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자. 중세 병사들은 150에서 160cm 키에 맞춰진 갑옷을 입었다. 최근에는 신체의 변화가 더욱 빨라졌다. 오늘 젊은 사람들의 키가 부모들의 키보다 훨씬 큰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들의 키가 지난 10년 동안에 10cm 이상 커졌다고 한다. 중국인 더 많아졌다. 미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뭘까? 인간 개개인의 자연 수명은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일란성 쌍둥이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일란성 쌍둥이들은 거의 비슷한 날에 비슷한 병으로 죽는다. 심지어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고 또 어떤 이유로 죽게 되는지 유전자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이론도 있다. 자연의 법칙은 인간의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자신의 아기를 교육시킬 수 있을 만큼의 수명을 허락한다.
수명을 허락한다. 19세기 한 프랑스 정치가에게 20세기 파리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뭘까? 마차들이여. 얼마 전에 서유럽과 미국, 오스트리아 사람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75, 여자는 82세에 달했다는 보도가 있다. 전문가들 앞으로 인간 수명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자, 이렇게 그렇다면 운명적인 자연 수명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살아있는 세포의 분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정보가 담겨 있는 염색체가 점점 짧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과정을 조절하는 유전자인 텔로메라제로 세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과산화 라디컬이 미토콘드리아로 스며드는 것이 세포의 노화와 죽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장기와 기관들에는 여분의 힘에 적혀 있다. 이렇게 정세까지만 해도 영원한 삶이 신이 내린 가장 무서운 흉글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런 회의론자들의 의견에 반대한다. 언젠가 생물학자 레소프스키가 강의 도중에 무엇 때문에 인간이 우주로 날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자 노학자는 만약 인간이 우주로 날아갈 수 있다면 날아가야지 라고 했다. 인간은 우주로 날아갔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 진식도 미래의 한계에 있을 것이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하지 말도록 하자. 독자들에게 드리는 몇 가지 당부는 무병장수하려면 활력 있는 생활의 무병장수를 보장한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10에서 15분 정도의 달리기를 병행하라. 피로를 두려워하지 마라. 적당한 피로는 이미 힘을 복구하는 자연스러운 동기가 된다. 리저브. 정상적인 익숙한 식습관을 버리지 마라. 다이어트 필요 없다. 장기간의 금식은 오거니즘을 청소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해를 입히고 생명과 연관된 장기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특히 나이 든 사람의 경우에 근육과 머리를 훈련시켜야 한다. 의사의 조언을 따르되 자신을 치료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라. 지금 앓고 있는 병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병에 관해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지 마라. 병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한 러시아 작가는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하다고 느끼라 말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하다고 느끼라. 건강하다고 느끼라. 몸을 알아야 건강하게 산다. 이게 사람마다 저마다의 각자 육체적인 가능성을 갖고 잠재적인 능력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숨을 들이쉴 때 흉곽의 압력이 떨어지는 것은 폐의 공기순환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맥혈이 심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시 말해서 흉곽은 공기와 혈액을 위한 두 가지 기능을 가진 펌프이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호흡의 현경막이 수축을 한다. 이때 배 안쪽을 압박해서 위를 마사지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면서 위의 활동이 촉진된다. 올바른 숨쉬기. 살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이 굶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단식에 잘못이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라 하는 거죠.